정권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세가 폭등하고 있어요. 70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아마 과거에 전세 때문에 지금 자살하던 그런 일들이 재현될 수 있는, 지금 이제 집 사는 문제를 가지고 20, 30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집 사는 거는 물 건너 간지 오래됐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지금 6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한번 계약하면 6년 임대차로 가게 되니까 6년치 전세값을 한 방에 올려버린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난리가 나고 있어서 어차피 집은 못 사는 서민들이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 정권은 국토부를 쪼아가지고 이 서울 시내에 그린벨트가 25% 있는데, 그 중에서 북쪽의 그린벨트는 서울 시내를 둘러싸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쪽의 그린벨트는 산악지역이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산부터 일산 넘어가는 뭐 송추, 장흥 이런데 거기에 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은 서초동에, 자 서초동에 한번 보십시오. 남부순환도로 따라서 양재동부터 쭉 가는 부분의 경계에, 또 강남구의 그 경계에, 그 삼성병원 가다 보면 다 이쪽에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또 이 사당에서 방배동 넘어가는 쪽에 다 우면산 숲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대의 땅을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 그래서 수방사나 서울 근교 군부대, 그 다음에 사격장, 예비군 훈련장을 싹 풀어서 부대를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도 한동안은 그린벨트에 반대했고 서울시도 반대했는데, 국토부가 어제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아마 당을 시켜서 국토부를 쪼으라겠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국토부한테 지시하면 청와대가 푸른 장본인이 되니까 항상 이런 거는 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정 협의에서 결국은 그린벨트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한다라는 이 국토부도 차관이 며칠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박원순 사망 이후에 지금 입장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은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이 그린벨트를 가지고 지금 정부와 충돌하는 것 같지만 박원순도 죽고 나버렸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누가 총대를 메고, 서정엽인가 하는 뭐 서울시의 시장 권한 대행이 그 공무원 하던 사람이 무슨 이 파워가 있다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강남, 세곡, 서초, 내곡 등의 이 땅들이 그린벨트로 풀릴 거다,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그린벨트를 풀고 군부대를 풀어서 그야말로 이 강남 등 서울 주변의 땅을 최대한 풀어서 아파트를 지어대겠다. 그래서 전번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지금 땅값이 폭등하는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하고, 군부대와 그린벨트 풀어서요. 그리고 또 이 안양 등까지 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세곡동, 그리고 우면산, 수서역 인근 등의 그린벨트 지역이 전부 해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서울시는 재차 반대한다고 밝히지만 아마 끝까지 반대하다가는 이 반대하는 서울시 관계자가 날아갈 거라고 봐요. 국토부도 반대했는데 바로 개경했습니다. 자, 이들은 서울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면 집값이 안정된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고 군부대 부지를 푼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부를 대표해서 홍남기도 반대했고 국토부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김현미도 소극적이었고 국토부의 관료 출신인 1차관부터 전부 공개석상에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홍남기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그저께 이제 공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데 14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당정이 압박하니까 이날 오후부터 그린벨트 푸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땅 푸는데 거의 거강꾼이 되어서 설치고 있습니다. 어제 김현미가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서요, 정경두와 오찬을 했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당정 협의를 오전에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국방부로 갔어요.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점심 먹으러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땅 문제 이야기 안 했다지만 언론에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수방사 등 군시설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군 유지를 활용해서 택지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 간부, 국토부 간부 10여 명이 다 배석을 했다니까 아마 둘이서 땅 푸는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쪽의 실무자들이 조언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을 거라 보고요. 용산 미군 기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은평 뉴타운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한 택지 공급 방안이 논의됐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간부들까지 데리고 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땅 푸는 것 때문에 갔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수도권 유지 30만호 공급 계획에 보면 군 유휴 부지를 7곳을 활용해서 4,500호의 집을 제공한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위례 군부지, 남태령 군관사, 동작구 수방사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수방사 땅 가운데 남태령의 보급품 관리부대, 0.4격장, 노량진 군사 경찰 분견대, 구파발의 56사단 사령부, 예비군 훈련장, 그리고 수도권의 안양 52단 사령부와 예비군 훈련장. 이거 제가 옛날에 예비군 할 때 안양에 박달 훈련장을 갔는데 거기도 지금 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방부가 2018년 12월에 문정권 들어와서 여의도에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어요. 자, 이렇게 군부대 땅을 풀어서 실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군부대까지도 땅을 풀어가지고 아파트로 넘겨주고 군부대가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그린벨트, 즉 세곡동 운전매너장 등을 모두 해제하면 13만 가구의 신도시가 나오고, 그래서 홍남기가 필요하다면 해제를 검토하겠다. 서울시는 이것이 앞으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훼손이 되면 서울시가 숲이 없는 그야말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의 그린벨트만 해제해도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같은 거를 13개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양재동 식유촌마을, 송동마을, 내곡동 탑승마을 등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최고 25층짜리 서초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짓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은평 뉴타운이라고 은평구에 지금 아주 대대적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었죠. 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지금 다들 살려고 난린가? 주택 보급률이 2002년에 공식적으로 100%였다. 그리고 지금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주택 보급률이 2005년에는 105%, 105.9%. 그러니까 가구수가 100이면 집이 106이 있다. 이미 집이 더 많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는 이제 집을 더 공급 안 해도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한 30%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거를 가구수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릴 때는 1000명당 집이 몇 채인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5년에 1000명당 280호였다는 거예요. 일본은 1000명당 423, 영국은 41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집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2006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왔지만 집은 폭등했습니다. 2008년에 새로운 주택 보급률을 해서 1인 가구를 포함했는데, 그러니까 104%라 그러다가 집이 98.3%로 갔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주택 보급률에서 165만 명이나 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지금 뺐고, 보급률이 실제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한국이 1000명당 이제는 403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자,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은 철저하게 없는 것 취급하고 유령 취급하면서 제 말을 소개 안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는 못한다, 사는 곳이다라고 가야 됩니다. 강남에 그린벨트 풀어서 13만호를 공급해도요, 또 집값 오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투기판이 다시 열렸다라고 될 거예요. 거기에 땅을 갖다가 그린벨트라도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 땅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또 수용해서 돈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또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토지 보상금이 풀릴 거고, 그 돈이 또 그 아파트 짓는데 또 들어올 거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지금 돈들 10조의 돈이 풀려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돈이 지금 한 달에도 돈이 한 30조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유동성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돈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또 강남에 짓는 아파트들을 보고 여기에 또 판돈이 센 데가 하나 열렸네, 여기서 이번에는 화토 치자, 그걸로 또 다 몰릴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때처럼 강남의 가격보다 조금 싸게 하면 로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할 거고, 또 그래서 그것을 산 사람들만 덕을 보게 될 거고, 그렇지만 그때 그걸 팔은 가격도 평당 10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이명박 때 평당 1000만 원이 넘은 부분이 싼 가격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 가격으로 싼 사람은 당장은 못 팔지만 몇 년 뒤에 팔게 되어서 로또라 이래 말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인국공처럼
강남의 아파트를 잡은 사람만 또 로또가 되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잡지 못해서 문제가 될 거고, 그렇다고 그 강남의 가격이 공급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쌀 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양하는 것보다야 조금 싸겠지만 그린벨트 땅을 풀었지. 그렇지만은 그것도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사기에는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공급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회성적으로 약간의 혜택을 로또처럼 보는 사람, 이게 집값의 문제 해결이 아니다는 거죠.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 지 맘대로 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 먹으면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걸 다 밀어붙이는 이 뭉가리우스 정권에서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이 끝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배경에는 뭉가리우스가 기득권, 즉 아파트 재벌 건설사, 재벌 회사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주택 공급을 말하면 그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그는 또 다른 투기판을 열어줘야 다 박수치면서 땅 이만큼 줘요. 여기 열심히 아파트 지어야 되겠네. 그 땅 어떻게 하겠어요? LH공사가 나서서 사들여가지고 미루겠죠. 택지 조성하겠죠. 그런 다음에 건설회사한테 다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회사는 서울에 땅이 없어서 집 장사 못했는데 이제 다 달라붙어서 레미안이니 뭐 프로지온이 이렇게 또 팔게 되면 룰루랄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봐서는 되냐는 거죠. 군부대가요 아파트 짓는다고 옮겨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데 그걸 개인 회사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차피 택지 조성까지 할 거니까 정부가 지었어요. 그래서 기왕 그렇게 공급하는 마당에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가격 원칙을 정해가지고 정부가 공급해야 그때야말로 이제 이런 게 진짜 시작되네, 이제는 부동산으로 투기 못하겠구나 하고 그걸 발표하는 순간에 많채라도 지으면 내가 볼 때 그 순간부터 집값이 내려갈 거다, 안정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말만 해도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이 정권의 속성이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자들과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